이번엔 챕터 2 기출 및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전구 두 개를 직렬 연결했을 때와 병렬로 연결했을 때에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직렬이 더 밝다, 병렬이 더 밝다, 둘 다 밝기가 같다. 직렬이 병렬보다 2배 더 밝다인데, 자, 우리 이걸 뭘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은 먼저 전력 P부터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전력 P를 보시면은 P는 V I 제곱 R R분의 V 제곱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류를 어떻게 한대요? 직렬 연결한대요. 두 개를. R1과 R2의 저항을, 이 두 개의 저항을 직렬 연결했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저항인데 이 두 개의 저항을 이번에는 병렬로 연결한 거. 똑같은 값이에요. 똑같은 값. 자, 저항값을 다 1이라고 볼게요. 똑같은 저항은 이렇게 하나는 직렬로 연결하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밝아요? 자, 볼까요? 저항값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2는 합성 저항은 R 토탈은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얘 볼까요? 얘는 1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1이에요. 그러면 얼마 돼요? 2분의 1. 0.5ohm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얘 저항값 어떻게 됐어요? 0.5ohm이 돼버렸어요. 얘는 어떻게 됐어요? 2가 됐어요. 2ohm이. 그러면 저항값이 어떻게 돼요? 커지고 작아졌어요. 그러면 저항값이 커지고 작아졌다라는 거는 저항값이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항값이 커지면은? 저항값이 커졌다라는 거는 전류값이 작아진다라는 거잖아요. 왜? 얘가 저항값이 커졌대요. 저항값이 커지면은 전력이 커지겠죠. 근데 뭐가 돼요? 전류값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전류는 제곱배가 작아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저항보다 더 작아져 버려요. 그래서 직렬은 전력값이 작아지는 거고, 반대로 병렬은 저항값이 어떻게 됐어요? 저항값이 작아졌대요. 그러면 병렬은 이 저항값이 작아졌대요. 작아졌대. 근데 전류는 대신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래서 뭐가 커졌어요? 전류가 커졌대요. 근데 전류는 얼마예요? 전력의 제곱배만큼 커진대요. 그래서 제곱배만큼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병렬께 더 전력이 커네요. 그래서 뭐가 돼요? 병렬이 더 밝다. 요게 되는 이유입니다. 병렬이 더 밝아? 라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나오게 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220V형 100W 전구와 200W 전구를 직렬로 연결하여 220V의 전원을 연결하면은 어떻게 되냐인데, 자, 얘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요. 220V용 100W 전구가 있대요. 이 100W짜리 전구가 이렇게 있대요. 그 다음에 직렬로 200W짜리를 이렇게 연결하겠대요. 그러고 나서 뭐 한대요? 여기에 220V짜리 전원을 연결하겠대요. 220V짜리 전원을 요렇게 연결을 하겠대요. 그러면 이렇게 220V짜리 연결을 하게 됐을 때 어느 게 더 밝은데
이 어느 게 더 밝아를 찾기 위해서는 뭘 해주셔야 되냐? 얘의 저항을 구해줘야 돼요. 100W짜리에 얼마의 저항을 가지고 있어? 이 200W짜리에는 또 저항이 얼마가 가지고 있어? 그거를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먼저 우리 저항을 구하기 전에 전력 공식부터 보자는 거예요. 전력 P는 V I 제곱 R R분의 V 제곱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 구해야 된다고요? 220V 전압 V 주어졌고 전력 P 주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저항을 구해야 된대요. 그러면 저항을 구하니까 뭘 이용해야 돼요? P는 R분의 V 제곱에서 바로 이 저항을 구할 거예요. 근데 어떤 저항을 구해요? 100W짜리. 100W짜리의 저항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100W짜리의 저항은 R100은 P분의 V의 제곱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100분의 220의 제곱을 해주면 되고요. R200은요. P분의 V의 제곱으로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P가 얼마가 됐어요? 200이 됐어요. 200분의 220의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거에 저항이 더 커요? 그거를 이제 알 수 있죠. 어떤 거에 저항이 더 크냐?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에 저항이 더 커요? R100짜리의 저항. 값 구하면은 얘가 더 크죠. R100의 저항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R100짜리 저항이 더 커. 그러면 이제 이 R100짜리 저항이 더 큰데 우리 이 두 개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직렬로 연결한다 했어요. 직렬로. 그러면은 100W짜리 전구와 이 200짜리 전구를 직렬로 연결한대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때요? 일정하대요. 근데 여기에 아까 저항이 있었고 저항이 있는데 어느 거에 저항이 더 커요? R온의 저항이 더 커요. 100W짜리의 전구가. 100W짜리의 전구의 저항이 더 크니까 우리 전력 P는 I제곱 R에 의해서 전류는 어차피 두 개 일정하니까 의미 없고 저항값이 더 큰 거에 전력이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 이거에 의해서 뭐가 더 밝아요? 100W짜리의 전구가 더 밝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저항값은 두 개 계산해가지고 어느 저항이 더 크냐 그것만 찾아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 저항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전류는 일정하니까 그러면 저항이 밝은 게 전력이 더 큰 애 I제곱 R에 의해서 그걸 찾아주니까 100W짜리의 전구가 더 밝다라는 거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저항이 500옴의 도체에 1A의 전류를 2분간 흘렸다. 발생하는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량 문제예요. 열량 문제. 그럼 우리 열량 하면은 뭐 기억하셔야 돼요? 열량, 주대 법칙. H는 주대 법칙. 주대 법칙이 전류의 열작용이었어요. 전류의 열작용. 그래서 열량 물어보면은 주대 법칙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이 주대 법칙이야 라는 거는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거만 보면 저도 바로 안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한번 적어보자고요. 포리지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저항 500. 500옴 1A의 전류
전류 1A 2분간 2분 이때 열량 킬로칼로리. 자,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저항 뭐예요? 저항 R, 전류 I, 시간 T, 열량 H.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적어놓고 나서 열량 공식 적어보자는 거예요. H는 0.24 W인데 얘는 0.24 PT였고요. 얘는 0.24 VIT였고 얘는 0.24 I 제곱 RT로 쓸 수 있었고 얘는 0.24 R분의 V제곱 T로도 쓸 수 있었어요. 열량이.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해당돼? 찾아주면 돼요. RIT 나온 거. RIT 나와 있어야 돼. RIT. W 0.24W니까 못 써먹어요. PT니까 못 써먹어요. VIT V 없으니까 못 써먹어요. IRT 다 나왔네. 얘 써먹어요. R분의 V제곱 T V 없으니까 못 써먹어요. 그럼 H 뭐예요? 0.24 I제곱 RT. H는 0.24 곱하기 I 제곱 곱하기 R 곱하기 T 요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0.24 곱하기 전류 1의 제곱 곱하기 저항 500 곱하기 T 시간 2 곱하기 60 초로 바꿔줘야 되니까요. 요거 계산하시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 하면 뭐가 나와요? 칼로리로. 얘 나오면은 칼로리로 나오는데 뭐 해주면 돼요? 킬로칼로리로 바꾸래요. 킬로칼로리로. 칼로리가 아닌 킬로칼로리로 바꾸래요. 그러면 킬로칼로리로 바꾸려면 뭐 하면 돼요? 이거 계산해서 나온 값에다가 뭐 해주면 돼요? 공 3개 없애면은 킬로칼로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 3개를 없애니까 14.4킬로칼로리야 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 해가지고 답 나오면은 칼로리를 킬로로 바꿀 때는 공 3개를 없애면은 그게 킬로로 바뀌어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맨 뒤에서부터 3개 앞으로 당겨오면 돼요. 그럼 앞으로 3개 당겨오니까 14.4야 라는 거를 14.4킬로칼로리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저항 100옴의 부하에서 10kW의 전력이 소비되었다. 이때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풀이지에 적어보자는 거 주어진 거 뭐냐? 100옴의 저항 전력 10kg 전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항 R 전력 P 전류 I 일단 전력 물어보는 문제 기억해야 돼요. 전력. 그럼 우리 전력 P는 어떻게 구했어? 전력 P는 V I 이거는 I제곱 R로도 전력 P를 구할 수 있었고 얘는 R분의 V제곱으로도 우리 전력 P 구한다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해당돼요? PRI 나온 거 해야 되니까. VI는 V 없으니까 못 써먹고 R분의 V제곱도 V 없으니까 못 써먹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P는 I제곱 R 얘를 써먹어야 되네요. 근데 P를 구하라는 게 아니죠. 뭘 구하래요? I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은 I 제곱하고 P하고 자리를 바꿔봐야 돼요.
그러면은 I의 제곱은 R분의 P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R분의 P를 하면은 I의 제곱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I의 제곱이 아니고 뭐 물어봤어요? 전류 I 물어봤어, 전류 I. 그러니까 전류 I로 바꿔줘야 되네, 다시. 그러면은 I로 바꾸면서 제곱을 없애면서 루트를 안에다 씌워주니까 루트 R분의 P 요렇게 하면은 전류 I를 구한다입니다. 그러면 I는 대입해보면은 루트 저항값은 100 분의 전력값이 10kW예요. 이 kW도 그냥 와트로 풀어줘야 돼요. 왜? 전력의 단위는 와트니까. 그래서 kW도 나오면은 와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와트로 바꿔주니까 10에다가 0 3개를 더 붙여줘서 루트 100분의 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100분의 만 계산해주면은 전류가 나오게 된다입니다. 그럼 전류는 10A가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저희 문제 4번까지 풀어보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전류의 열작용과 관계가 있는 법칙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전류의 열작용 뭐였어요? 전류의 열작용? 주대 법칙이었습니다. 주대 법칙, 전류의 열작용. 그래서 주대 법칙에서의 열량 H는 0.24W, 0.24PT, 0.24 VIT, 0.24 I제곱 RT, 0.24 R분의 V제곱 T 요렇게 사용하는 게 열량 주대 법칙이다 라고 했었어요. 주대 법칙이다. 그러면 주대 법칙 답은 3번 완료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200V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전열기를 100V에서 사용하면 소비 전력은 몇 와트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풀이지에 적어보자는 거예요. 전압 200V, 전력 1kW, 전열기에 100V를 다시 가한대요. 이때 전력은? 하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은 이 똑같은 200에 1kW가 나왔던 전열기에 100V를 가하면은 전력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먼저 일단은 우리 전력 P. 전력 P를 구해야 돼요. 전력 P. 그러면 전력 P는 VI로 구할 수 있었고, I제곱 R로 구할 수 있었고, R분의 V제곱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거에 전력 P가 뭐냐, 전류냐 저항인지가 안 주어졌죠. 근데 그거에 대한 힌트가 바로 뭐냐, 전열기예요. 전열기. 전기로 열을 발생하는 기계.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저항이 있어야 돼요. 저항. 그러면 이 전열기에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저항을 구해라는 거예요. 저항을. 이 전열기 저항으로 계산을 해봐라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P는 R분의 V제곱을 이용해서, 여기서 R을 물어봤기 때문에 R은 P분의 V의 제곱이다예요. 그러면 P가 얼마예요?
1000이었고 전압의 제곱은 200의 제곱이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 저항값은 40이 나와요. 40이라는 저항값. 그러면 이제 이 저항값은 얼마라고요? 40이요. 40. 그러면 이 40은 그대로 놔두고 뭐 한대요? R분의 V제곱에다가 이제 대입한대요. 저항은 40. 근데 전압은 얼마로요? 100으로 줄었대요. 100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40일 때 200의 제곱일 때 1000 나왔던 게 40일 때 100의 제곱으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예요? 1kW보다 작은 걸 찾아줘야 돼요. 근데 1kW보다 작은 게 지금 3개나 돼요. 보기에서 3개. 이런 경우에는 요거로 대입해가지고 찾아주셔야 됩니다. 계산해서 나오는 거. 이거 계산하면은 답이 250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계산해서 답 나오는 거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1kWh는 몇 킬로칼로리냐예요. 그러면 지금 일단 뭐예요? 열량 물어봤어요. 열량. 그러면 열량. H는 0.24W, 얘는 0.24PT, 0.24VIT, 0.24VIT, 얘는 0.24I제곱-RT, 얘는 0.24R분의 V제곱 T. 요렇게도 쓰인다 했었어요. 그러면 여긴데, 자, 지금 여기서의 W, PT, VIT 뭐였어요? 전력량 W였어요. 전력량 W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PT, VIT, I제곱 RT, R분의 V제곱 T가 다 전력량이었어, 전력량. 근데 이 전력량의 단위는 뭐였어요? 전력량의 단위는 줄로도 쓸 수 있었지만 뭐로도 쓸 수 있었어요? 와트, 세크야. 요거랑도 똑같다 했었어요. 줄하고 와트, 세크는 같은 거야. 근데 1줄에다가 0.24를 하면은 뭐로 바뀐다 했어요? 칼로리로 바뀐다 했어요. 칼로리로. 근데 지금 그런데 뭐로 주어졌어요? 1kWh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1kWh로. 그러면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칼로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줄은 와트 세크랑 같으니까 0.24를 곱해주면은 칼로리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얘에다가. 줄하고 와트 세크에다가 0.24를 곱해주면은 칼로리로 바뀌는 거야 라는 거예요. 칼로리로. 그러면은 줄에다가 와트 세크에다가 0.24를 곱해주면 칼로리로 바뀌는 거야 라는 것까지 일단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자 1kWh래요. 얘를 칼로리로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키로와 키로로 만들어라 했으니까 이 키로는 안 건드려도 돼요. 건들지 마요. 안 건드려도 돼. 그러면은 뭐만 해주면 돼요, 우리는? 그냥 와트 하워를 칼로리로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뭐였어요? 1줄은 와트 세크랑 같고 얘에서 0.24를 곱해줘야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칼로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줄, 와트, 세크에 0.24를 곱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단위가 뭐예요? 와트, 하워라는 거예요. 와트, 하워. 그럼 와트, 하워니까 우리 돼요? 안 돼요? 안 돼. 뭐로 바꿔줘야 돼요? 세크로 바꿔줘야 돼.
시간을 세크, 초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와트/하워를 곱하기 60으로 곱해줘서 분으로 바꾸고 또 여기에 60을 곱해줘서 뭐로 바꾸는 거예요? 하워로, 초로, 세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600 킬로와트 세크. 요렇게 지금 저희가 바뀐 거예요. 3600 킬로와트 세크로. 와트 하워를. 왜? 하워에다가 시간 60 곱하기 60 하니까 뭐로 바뀌었다고요? 초로 바뀌었어요. 그럼 제가 이 킬로는 건든다 했어요? 안 건든다 했어요? 안 건든다 했으니까. 그러면 3600 킬로와트 세크예요. 그럼 여기서 뭐만 해주면 된다고요? 0.24를 곱해주면은 바로 칼로리가 된대요. 여기서 0.24를 곱해주면은 칼로리가 되는데 제가 지금 이 키로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으니까 키로는 그대로 따라오고 칼로리 될 거예요. 그러면 3600에다가 0.24를 곱해주시면은 860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860kcal라는 걸 문제 8번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력량 1, 2가 같은 거. 전에 문제에서도 했었잖아요. 전력량 줄. 전력량 W는 P, T, V, I, T, I제곱 RT, R분의 V제곱 T인데 얘의 단위는 줄인데 이 줄하고 똑같은 거는 와트 세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와트 세크냐? 전력의 단위가 뭐니까요? 와트. 시간의 단위가 세크. 그래서 와트 세크로 나온다. 그래서 1줄은 1와트 세크와 같다. 답은 와트 세크. 1번이 답이 됩니다. 또는 1줄과 같은 거는 뭐예요? 줄에다가 0.24를 곱해주면은 칼로리니까 0.24 칼로리가 1줄과 같은 거겠죠. 근데 0.24 칼로리는 없으니까 답은 1와트 세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9번까지 풀어보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5마력을 와트의 단위로 환산하라고 되었습니다. 자, 5마력, 말이 끄는 힘, 말 한 마리가 끄는 힘, 마력이죠. 그거를 전력, 와트로 환산해요. 와트, 전력으로. 그러면은 1마력은요. 단위가 마력의 단위는 HP입니다. 1마력은 746W입니다. 그래서 1마력은 746W이기 때문에 5마력이니까 뭐 해주면 돼요? 5 곱하기 746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3730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마력이 746W야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저항이 300옴에 부하해서 90kW의 전력이 소비되었다. 이때 흐른 전류는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런 계산 문제 나오면 풀이제 적다 했죠. 저항 300옴 90kW의 전력 전류 요거를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전력 나왔으니까 전력 구하는 공식이요. 전력 P는 VI I제곱 R R분의 V제곱 요게 전력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 주어졌어? 찾아보면 되는데 지금 주어진 게 저항하고 전류니까 우리 I제곱 R이에요.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거는 전력이 아니고 전류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류의 제곱은 저항분의 전력 P다예요. 근데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전류 I는 루트를 씌워주고 R분의 P다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씌워주고 저항은 300, 전력은 90kg, kg도 풀어줘야 되니까 9만으로 이렇게 풀어서 계산하면은 답이 나오게 된다입니다.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답은 17.3A가 약 나오게 되더라. 이렇게 문제 11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입니다. 1.5kW의 전열기를 정격 상태에서 30분간 사용할 때 발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열량 문제네요. 그럼 우리 열량. 자, 1.5kg의 전열기. 전력이죠? 전력 1.5 kW 30분. 열량. 요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열량 H는 어떻게 구했어요? 열량 H는 0.24 전력량 W로. 근데 여기서 전력량 W는 0.24 PT로. 0.24 VIT로. 0.24 I제곱 RT로. 0.24 R분의 V제곱 T로 열량 쓸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아, 근데 지금 여기서 뭐예요? 전력, 시간 주어졌어요. 뭐예요? PT. 0.24 PT. 예 하면은 나오겠네요. 대입해보죠. 0.24 곱하기 전력이 P가 1.5kg잖아요. 원래 키로 뭐 해야 된다 했어요? 풀어야 된다 했어요. 근데 지금 칼로리도 그냥 칼로리가 아니고 뭐로 물어봤어요? 키로로 물어봤어요. 같은 키로로 물어봤으니까 굳이 키로 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풀 필요 없다. 그래서 0.24 전력 P 1.5 곱하기 시간. 시간은 30분이니까 뭐 해줘야 돼요? 초로 바꿔줘야 돼요. 곱하기 60.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은 바로 열량이 나오게 될 거야입니다. 그럼 열량은 얼마가 나오냐? 648kcal가 나와 라는 거를 여러분 계산기 하면은 답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 목적으로 전압계와 직렬로 접속하는 저항기 뭐라고 했어요? 배율기였습니다. 전류계가 분류기였죠. 전류계 측정 범위 넓힌 거 분류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는 뭐 계산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은 말로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자는 거예요. 전압과 부하는 병렬로. 전류와 부하는 직렬로. 전압계와 여기서 전압계예요. 전압계와 전류계와. 그래서 전압계와 배율기는 직렬로. 전류계와 분류기는 병렬로. 요 말 하나 딱 기억해 놓고 있으면은 어떤 연결이야 라는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로 된 거 하나 딱 기억해 주세요. 전압계와 부하는 병렬, 전류계와 부하는 직렬, 전압계와 배율기는 직렬, 전류계와 분류기는 병렬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 그러면 전압계와 직렬이니까 뭐예요? 배율기라는 거.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에서 전기분해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해액을 통과하는 무엇과 비례하는가? 패러데이 법칙 뭐였어요? 패러데이 법칙은요, 석출량은 전기량과 비례, 화학당량과 비례, 요게 패러데이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는 석출량, W는 화학당량 K에 전기량 Q를 곱해주는 거. 근데 여기서 Q는 뭐로 쓸 수 있었어요? 화학당량 K에 I, T로도 쓸 수 있다. 요거 기억을 해달라 했었어요. 그리고 화학당량 K가 안 주어진다. 화학당량 K가 안 주어지면은 가분의 양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가분의 양. 근데 무슨 가였어요? 제일 큰 원자, 원자가, 원자량. 요걸 기억을 해달라 했었습니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패러데이 법칙, 화학당량과 뭐에 비례해야 돼요? 전기량. 답은 2번 전기량과 비례해야 돼.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이에요. 같은 전기량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화합물이 전해될 때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그 화학당량에 비례한다. 방금 했던 문제, 패러데이 법칙. 석출량은 전기량과 비례, 화학당량과 비례. 패러데이 법칙 2번이 되겠네요. 자, 15번에 2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도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자, 패러데이 법칙과 관계가 없는 거. 패러데이 법칙은 뭐 아까 뭐였다고요? 패러데이 법칙은 석출량은 전기량과 비례, 화학당량과 비례. 일단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패러데이 법칙은. 그러면은 1번 읽어볼게요.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류의 세기와 전기량의 곱으로 나타난다. 맞나요?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죠. 그러면 우리 패러데이 법칙 공식까지 적어봐요. W는 K, Q. 이거는 K, I, T예요. 그러면 뭐예요? 석출량은 화학당량과 전기량의 곱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하면은 화학당량과 전류와 시간의 곱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전류와 전기량의 곱이라 했으니까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틀린 거 일단 1번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2번 화학당량이랑 가분의 양. 제가 화학당량 K 안 주어지면은 K는 가분의 양이라 했죠. 가분의 양. 여기서 온자라는 말만 넣으라 했어요. 가분의 양으로 외우고 온자라는 말만 넣어요. 그러면은 2번은 맞아요. 3번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기량과 비례한다. 전기량과 비례한다. 석출량은. 4번 전해질이나 전극이 어떤 것이라도 같은 전기량이면은 항상 같은 화학당량의 물질을 석출한다. 왜요? 전기량이 같으면 전기량과 석출량은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아닌 것은 1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입니다. 질산은을 전기 분해할 때 직류정류를 10시간 흘렀더니 음극에 120.7g의 은이 부착하였다. 이때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단
은의 전기화학당량 K는 0.0011118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 우리 패러데이 법칙이죠. 흡출량. W는 KQ, 얘는 KIT 요렇게 쓴다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전류 주어졌고 시간 주어졌고 섭출량 주어졌고 화학당량 주어졌으니까 뭐예요? KIT 얘로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섭출량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 물어봤어요? 전류 물어봤대요. 전류 I는. 그러면 전류 I는 KT분의 W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K는 얼마였어요? 0.0011118 곱하기 시간이요. 시간은요? 10시간. 근데 10시간 하면 돼요? 안 돼요? 초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10 곱하기 60으로 해서 분 바꿔주고 분을 다시 초로 바꿔주고 10 곱하기 60 곱하기 60 분을 시간을 분으로 분을 초로 저는 바꾼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셔도 돼요? 3600으로 한 번에 넣으셔도 되죠. 3600으로 한 번에 넣으셔도 돼요. 시간은 3600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은 3600이니까 3600으로 넣으셔도 되고 내가 이게 잘 생각이 안 나. 그럼 뭐 하시라고요? 이게 생각이 잘 안 나 하시면은 시간을 분으로 왜? 60분이니까. 분을 초로 왜? 60초니까. 요거도 해도 된다. 그래서 이거 분의 W 120.7 요거 계산해주면은 답이 나온다입니다. 전류가. 그러면 전류는 3A라는 전류 계산식에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 문제 풀어보았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어떤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10배로 하자면은 배율기의 저항을 전압계 내부 저항의 몇 배로 하여야 하는가라고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럼 우리 배율기의 배율부터 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배율기의 배율 M은 뭐였다고요? 전압계의 전압에다가 우리가 실제 측정할 부하의 전압을 계산하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랑 같았어요? 1 플러스 전압계의 저항에다가 배율계의 저항을 곱해주는 거와 똑같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배율이 얼마 나와야 된대요? 10배 나와야 된대요. 10배. 10배 나와야 된대요. 10배. 근데 여기서 10배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구하는 거예요? 배율기 저항 구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M은 1 플러스 RV분의 RM에서 뭐 구하라는 거예요? RM을 구하래요. 그럼 RM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M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M하고 2를 서로 빼줘야 되고 여기에 RV를 곱해주는 게 RM이야. 배율기 저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율 몇 배였어요? 10배. 10-1에다가 뭐 해주면 돼요? 내부 저항. 전압계의 내부 저항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몇 배예요? 10 빼기 1은 9. 내부 저항보다 이 전압계의 내부 저항보다 몇 배 큰 거예요? 9배 크네요. 답은 2번. 요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배율 하나 알아주시면은 요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입니다. 전압계 및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 사용하는 배율기와 분류기 좁속 물어봤어요. 아까 제가 4가지 외우자 했죠. 전압계와 부하는 평열,
전류계와 부하는 직렬. 자, 반대로 전압계와 배율기는 전류계와 분류기는 이거의 부하의 반대라고 생각하세요. 부하가 병렬이니까 직렬. 부하랑 직렬이니까 분류기하고는 병렬. 요렇게도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 네 개를 다 못 외우실 것 같으면은 부하 외우고 부하랑 뭐라고요? 반대 개념이야. 배율기와 분류기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전압계와 배율기는 직렬. 배율기는 전압계와 직렬 찾아줘야 돼요. 배율기는 전압계와 직렬. 병렬이에요. 틀렸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뒤에 보지도 마요. 배율기는 전압계와 직렬. 이거 맞아요. 뒤에 거 봐요. 분류기는 뭐예요? 전류계와 병렬. 이것도 맞아요. 답 2번이네요. 나머지 볼 필요도 없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하나 찾고, 앞에가 아닌데 뒤에 거 왜 읽어요? 아닌데. 그래서 하나 찾고 맞는 거 찾아주면 되죠. 그러면 답은 2번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0번입니다. 항상구리 용액이 10A, 전류를 60분간 흘렸다. 석출되는 구리의 양은 단 구리의 전기 화학당량은 0.3293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10의 -3승.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석출량 W는 K, Q. 이거는 K, I, T입니다. 자, 그러면 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구하래요? 석출되는 양 구하래요. 근데 뭐 주어졌어요? 전류 주어졌으니까 이거 써야 되네요. 전류 주어지면 이거예요. 그러면 K 화학당량부터요. 화학당량 0.3293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전류 10A 곱하기 T는요 60분. 뭐로 바꿔줘야 돼요? 초도요. 60 곱하기 60 해주면 되겠죠. 분으로 나왔으니까 60 곱하기 60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답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시면 답은 약 11.86이라는 거 답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1번입니다. 니켈의 온자가는 2, 온자량은 58.7이다. 화학당량 값은? 자, W는 KQ였고요. 이거는 KIT였어요. 근데 이제까지 아까 문제 풀었을 때는 화학당량이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화학당량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 화학당량 K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가분의 양이야. 이거 기억하시라 했어요. 가분의 양이야. 온자 가분의 온자 양이야. 그러면 가 얼마예요? 가 2. 양 얼마예요? 58.7. 그러면 얼마 나와요? 절반 나와야겠네요. 절반이니까 이거 다 크니까 이거 볼 필요도 없이 몇 번이에요? 1번이네요. 문제 보기가. 여러 개 볼 필요도 없이 1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1차 전지로 많이 사용하는 거. 1차 전지는 망간이었습니다. 망간. 니켈 카드뮴은 뭐였어요? 2차 전지. 니켈 카드뮴은 2차 전지. 1차 전지는 망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3번입니다. 용량이 45A/h인 납축전지에서 3A의 전류를 연속하여 얻는다면 몇 시간 동안 이 축전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예요.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용량 물어봤어요. 배터리 용량. 배터리 용량 물어보시면요. 단위가
암페아 하오예요. 암페아 하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암페아, 시간, I, 전류, I, 시간, T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간에 이제까지 우리 다니는 초였잖아요 라고 할 수 있죠. 용량은 how, I, 시간으로 나와요. 그럼 뭐예요? 전류의 시간 고백? 그러면 용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용량이 얼마래요? 45A 하오래요. 3A래요. 그럼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T분의 I분의 용량. 계산하면은 시간 나오겠죠. I분의 용량. 그러면 얼마예요? 전류 3A, 용량은 45짜리였으니까. 계산하시면요. 15시간. 그래서 배터리의 이 암페아 하우예요. 배터리만. 유일하게 우리가 시간이 하우로 나오는 게 배터리 용량. 그거는 시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 배터리 보시면 뭐라고 붙어 있어요? 암페아 하우 앞에 밀리암페아가 하나 붙어 있는 거죠. 왜? 배터리 용량은 전류가 굉장히 작은 전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용량은 그래서 뭐예요? 암페아 하우가 들어가야 되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3번입니다. 전지, 배터리에 관한 내용이다. 감극제는 어떤 작용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가? 자, 우리가 작용은 이 기전력 감소, 국부와 분극이 있었습니다. 국부작용은 뭐였냐면요. 기전력 감소예요. 분극작용도 뭐였냐면요. 기전력 감소예요. 근데 뭐로 기전력이 감소돼? 국부는 불순물. 분극은 수소 기체. 요거로 기전력이 감소돼라는 거예요. 방지는요. 불순물이니까 불순물 못 붙게 도금해. 분극은요. 감극제 사용해. 요런 개였습니다. 그럼 감극제를 사용하는 거 뭐예요? 분극 작용이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극, 국부 이렇게 두 가지 같이 놓고 외워버리셔도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비스무트에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통과하면 출열 외에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효과 3개 있었어요. 제백, 펠티에, 톰슨. 요렇게 3개가 있었는데 제백은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금속. 온도차. 이 말이 들어갔어야 됐고 펠티에는 서로 다른 두 금속. 열의 흡수, 발생. 톰슨은 동일한 두 금속. 열의 흡수, 발생. 요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뭐예요? 비스무트의 두 금속이래요. 그럼 비스무트의 두 금속이니까 동일한 두 금속이죠. 동일한 두 금속에 뭐예요? 열의 발생과 흡수니까 뭐 해야 돼요? 사실은 톰슨이야 돼. 톰슨. 톰슨이야 되는데 톰슨 있어요? 없어요? 톰슨 없어요.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펠티에도 두 금속의 열의 흡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펠티에로 찍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얘가 오류다? 오류 아니에요. 오류가 아니고요. 왜냐면 일단 펠티에도 뭐예요? 두 금속이잖아요. 두 금속. 두 금속의 열의 흡수를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두 금속의 열의 흡수 발생이야.
이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요, 펠티에. 그래서 뭐예요? 톰슨 아예 없어버리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톰슨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오류 문제네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톰슨이 있어요? 없어요? 톰슨이 없어버리잖아, 보기 자체에. 그러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오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도 이거 그냥 이대로 냅니다. 왜? 오류 문제가 아니니까. 오류에 오류 아니에요? 톰슨 있으면 오류예요. 글잖아요. 근데 톰슨이 없으니까 오류 전혀 문제될 거 없는데 펠티에 찍으면 되지. 펠티에도 다른 두 금속의 열의 흡수잖아.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그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도 이거 오류 문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한 거. 이거 실제 기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꼭 이거 잡아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26번입니다. 종류가 다른 두 금속을 접합하여 폐로를 만들고 두 접합점의 온도를 다르게 하면은 이 폐로에서의 기전력이 발생하며 흐르게 되는 현상을 지지하는 거. 자, 이거 뭐예요? 톰슨하고 만약에 펠티에가 같이 나올 때는 이렇게 종류가 다른 두 금속이야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톰슨하고 제백이 나올 때는 아까처럼 두 금속 이렇게 안 하고 동일한 두 금속이냐 종류가 다른 두 금속이냐 아예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얘는 지금 일단 종류가 다른 두 금속이니까 서로 다른 두 금속. 그리고 뭐예요? 온도 나왔어요. 온도. 이거는 제백도 톰슨도 펠티에도 아닌 뭐가 답이어야 돼요? 제백이 답이어야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 챕터 2번에 기출 및 예산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